민동기 김용민의 관훈 나이트 클럽. 안녕하십니까, 웨이터 민동기입니다.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관훈 나이트 클럽으로 어서 오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귀염둥이 김용민입니다. 왜 이래 시작부터? 가을이라서 또 지상파 진행자를 맡았기 때문에 이제 좀 유한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귀염둥이로 앞으로 밀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귀염둥이입니다. 우리 저 민동기 좌파의 괴수 어서 오세요. 아, 조선일보가 이런 식으로 잘합니다. 예. 네. 예. 자, 사드 반대하는 우리 정상근 동지 어서 오세요. 갑자기 이게 왜 유부남. 진짜 손을 유씨로. 본인이 아직까지 몰랐어. 저 모르고 있었어요. 이거 뭐야 이게? 유씨로 바뀌었네. 네. 근데 나는 어떻게 나왔나? 아, 그대로 나왔어요. 난 그대로구나. 네. 아, 그래요. 저희는 그대로고요. 예. 유부남. 유부남입니다. 유부남. 예. 아, 네네. 품절남이라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건 구매자가 별로 없는데 무슨 품절남입니까? 그래요. 네. 아유, 이게 사실은 우리 저 결혼한 한결의 박수진 기자. 네네. 이분은 정말 노벨 평화상을 줘야 됩니다. 아, 제가 봤을 때 네. 노벨 천사상을 줘도 괜찮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예. 저는 마더 박수진이라고 부릅니다. 예. 혁명을 다짐했던, 네. 혈맹을 다짐했던, 네. 그 앞날이 불투명한 정상근 동지를 남편으로 맞았다는 거. 그렇죠. 이것만으로도 그분은 이미 천국가. 그리고 지난 결혼식장에서 네. 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정상근 선수가 네. 축가를 자기가 불렀거든요. 아, 완전 개삑사리가 났단 말입니다. 개삑사리 중에 개삑사리가 났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예. 신부께서 예. 춤을 췄어요? 아니 이거 같이 오리해달라고. 야, 이거 야. 완전 부창부수구만. 그렇습니다. 네. 제가 결혼식 전전날 예. 신부 몰래 준비한 거거든요. 예. 원래 친구가 축가를 하다가 그다음에 제가 나가서 같이 이제 노래를 하는 장면을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예. 지난 목요일 날 특훈을 아. 결혼 전전날 특훈을 했는데 그래요. 아니, 그날 목이 쉬었어요. 한자도 아마 부창부수가 그 아니라 남편이 노래를 하면은 창하고 네. 부인이 박수. 박수로. 아니 이런 박수가 아니라 아, 진짜. 신부복을 입고. 그래요. 네. 이거 부끄러웠을 텐데 되게. 정말 좋은 부인을 만났습니다. 혁명의 길을 다짐하면 결혼에 큰 축복을 받습니다. 네. 예. 자, 우리 정상근 동지 너무 축하드리고, 어디 몰디브 망명을 모색했는데 잘 안 된 모양이죠? 네. 물가가 비싸가지고. 물가 때문에. 네. 물가 때문에. 물 한 병에 8,000원 하더라고요. 너무 비싼데? 네. 그래요?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근데 뭐 와인이나 이런 건 싸요. 그래서 몰디브에서 밥을 먹다가 비가 와가지고 안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나왔거든요. 네. 그랬더니 와인하고 물을 치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인하고 물이 있었다라고 했더니 와인 갖다 줄게 하고 와인을 갖다 주더라고요. 네. 다시 새로. 네. 물도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건 잠깐 지배인과 얘기를. 그렇지. 네. 물이 귀하구나. 네, 물이 귀하더라고요. 술이 싸고 물이 비싸고. 어허. 세상에 그런 나라가 있으면은 정상근 선수는 만세를 불렀겠는데? 그 망명을 신청하는 그러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물보다 쌌을 뿐이지 그게 싸진 않아요, 술이.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기분 좋다고 쏜 3차 술값 20만 원. 택시에서 떨어뜨린 핸드폰 액정 수리비 15만 원. 내 옆 나란히 누워있는 피카츄 인형 5개. 문자 목록에서 발견한 옛 여친에게 보낸 문자. 자니? 그렇게 싫어한 건 아니었는데 전화는 왜 한 거지, 김 부장한테? 술친구만 먹었어도! 후회하지 않게 후회할 일 없게 살아서 집까지 술친굼. 재구매율과 후기가 좋은 술친굼을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 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그래요. 참 역시 대한민국이 제일 좋은 나라죠? 아니요. 아니요, 뭐 한국 살건국은 정말 살기 좋죠. 네, 알겠습니다. 결혼 축하 많이 해주시고 어떻게 뭐 축의금은 좀 들어왔나요? 우리 저 관훈 쪽에서. 아니. 나 말고. 어우, 지금 들리는 얘기로 네. 김용민 PD의 축의금이 네. 랭킹 거의 뭐 수준급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그래. 그러지 않았어요. 자, 우리 저 관훈 쪽에서는 좀 들어온 게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네, 아마 저희 가족들이 모르는 분은 안 계셨던 것 같다는. 네. 그래요. 모르는 분은 안 계셨던 것 같다. 네. 그러면 아무도 축의를 안 했다. 나쁜 사람들 아니나? 왜 다시도 나쁜 사람들이야? 동산사 출판사 네. 사장님 예. 갔다니까. 예, 문자 오셨더라고요. 8월 26일 여론인데 네. 우리가 이 시간에 장난으로 8월 29일이라고 9일이라고 했는데 29일날 가셔가지고 네. 전화해가지고 왜 결혼식 안 하냐고. 그래서 그 댓글 보니까 네. 그런 분이 파는 책을 어떻게 사느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여러분 제가 거기서 쓰고 있습니다. 네. 예, 순진무구한 우리 사장님이 만든 책입니다. 그렇죠. 동산사가 만든 국제뉴스. 내가 쓴 책인데 까먹었어. 예. 사람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김은국 씨도 가수인데 자기 노래 부르다가 가사를 까먹는 경우가 있어요. 네. 자, 오늘 한우 나이트클럽 본격적인 순서를 할 텐데 네. 저 몰디브 계시는 동안에 한국의 어떤 미디어계 상황 좀 스크린 하셨습니까? 아니요. 오로지 신혼여행만 즐겼다. 네. 핸드폰 서치 같은 거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오로지 사진 찍거나 시계만 보고 그런 용도로. 그 영상 찍은 걸 보여주는데 네. 몰디브 진짜 좋던데요? 그래? 네. 악어가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건 푸켓. 푸켓에 3m짜리 악어가 돌아다닌다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이렇게 완전히 세상사와 담쌓고 다니셨는데 네. 돌아와 보니까 어떻습니까? 돌아와 보니까 진짜 많은 일이 있었더라고요. 네. 네. 김장겸 사장은 체포영장이 나왔고, 뭐 파업에 돌입을 했고, 진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더라고요. 네. 체포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결국 화들짝 놀란 우리 장겸이 형이 네. 고용노동부 지청에 나가서 조사를 받았죠. 예. 되게 재밌는 상황이었는데 방송의 날 행사가 9월 1일 날 있었죠. 예. 근데 그때 들어갈 때부터 뭐 김장겸 사장은 물론이고 뭐 고대영 KBS 사장도 KBS, MBC 본부노조 조합원 분들에게 거센 항의를 좀 받지 않았습니까? 엄청나게 받았었죠. 네. 그 김장겸 사장은 완전 뭐 둘러싸여서 뭐 오도 가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거센 항의를 받았는데 예. 그걸 뚫고 이제 겨우 들어가서 이제 뭐 원래는 뭐 대통령도 참석을 하고 하는데 그렇죠.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네. 그 약간 좀 초라해진 방송의 날 행사에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있다가 네. 행사 중에 체포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네. 당시 현장에 있던 금준경 기자의 말에 따르면 네. 체포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이제 행사가 끝나기 직전에 김장겸 사장과 고대영 사장이 주섬주섬 짐을 네. 그리고 금준경 기자에 따르면 고대영 사장은 끊임없이 앉아가지고 방송협회장이잖아요. 계속 이랬답니다. 표정이. 금준경 기자가 계속 관찰을 했대. 고대영 사장 표정이 금준경 기자의 추정은 어떻게 해야 잘 빠져나갈까? 마치 이거를 찾는 것처럼 계속 불안하게 이런 증세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요. 실제로 딱 방송이 끝나자마자 김장겸 사장이 먼저 일어나서 딱 나갔는데 체포영장 소식이 딱 들려졌으니까 그렇죠. 기자들이 김장겸 사장 쪽으로 쫙 달라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고대영 사장이 같은 방향으로 딱 나가다가 발길을 돌렸어. VIP실로. 네. 거기 또, 또 갇혀가지고. 언론노조 KBS 본부 네. 새노조 조합원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나오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사장님 얼굴 좀 봅시다. 근데 45분 동안 안 나오셨다고. 45분 동안에. 네. 아, 근데 그게 진짜 에피소드가 진짜 웃겼던 게 김장겸 사장이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우르르 붙었잖아. 네. 근데 금준경 기자가 붙은 거예요. 붙어가지고 경호원들이 굉장히 격렬하게 이 기자들을 막았대요. 근데 이제 금준경 기자가 나름 그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뛰니까 장겸이 이렇게 잘 뛰는지 처음 알았대. 그래요? 뛰었대. 그래서 금준경 기자도 이제 뛰니까 같이 뛰었거든. 근데 자기는 전속력으로 뛴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안 나가더라는 거야. 몸이 뒤에서 잡고 경호원분들이 경호원이 잡고 안 나갔던 거지. 근데 그 영상을 보면은요. 김장겸 사장한테 소리치는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네, 굉장히 굵은 목소리. 굵은 목소리로 쌤 세종래 체포영장 발부된 거 아십니까? 뭐 사양 이러거든. 그래서 나 누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나 했는데 나중에 설마 했거든. 중경이한테 너냐? 그러니까 저예요. 김장겸 사장님 사퇴할 생각 없으세요? 사장님 공영방송 망친 공범이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공영방송 망친 공범이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퇴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아세요? 김장겸 사장님 사퇴하실 생각 없으세요? 밀지 마요. 체포영장 발부되는 거 밀지 마요. 근데 금준경 기자 말로는 혹시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김장겸이 여기 있다는 걸 알려주기. 네, 행사 끝나자마자 일단 나가는 바람에 혹시 몰랐던 분들이 계실까봐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거 참 오늘 녹화하는 날 기준으로 어제 수요일에는 또 고대영 사장이 평창 갔다가 평창에서 억류가 됐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거 정확하게 얘기하면 억류를 시킨 게 아니고요. 본인 스스로 차 안에서 안 나오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금이 아니라 셀프 감금. 그러니까 이게 딱 그렇게 한 거죠. 자, 업무 평창올림픽 때문에 오셨죠? 평창올림픽 어떻게 치를 겁니까? 이 파업 사태 어떻게 해결하고? 업무 얘기하자고요. 여기 조합원들이 평창올림픽 중계하고 취재하고 프로그램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 파업하고 있는데 뭘로 동계올림픽 치를 거예요? 뭐라도 얘기를 해보세요. 그래놓고서 무슨 얼굴로 여기 동계올림픽 와가지고 시찰하고 다닙니까? 창피하고 부끄럽지 않으세요? 국민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그만큼 KBS 망쳤으면 이제 제발 떠나주세요. 고대영 사장님 한 분만 떠나면 우리 새롭게 KBS 만들어서 국민한테 사랑받는 KBS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고 있는 그래, 하여튼 그렇게 고대영이나 김장겸이나 지금 쫓기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저는 또 주목되는 부분이 하나 또 있더라고요. 김장겸이나 고대영은 침착하게 무표정으로 아무 대꾸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반면에 주변 끈앞풀들, 이 순장조들
걔네들의 지랄의 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요. 홍기섭 KBS 보도본부장 네. 촬영하니까 쳐요 이렇게 풀스윙으로 쳤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또 우리 저 누구야 오정환 오정환은 또 이제 언론노조 MBC 본부의 조합원들이 사장실 앞에서 피켓팅하니까 그것도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쫙 이렇게. 근데 이들의 이런 개오바는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불안감의 반증이다 오히려. 불안감에. 네. 그러니까 오히려 좀 자신 있거나 의연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외부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이렇게 자기 스탠스대로 가시는 분들은 오바를 안 합니다 절대. 네. 약간 평정심을 유지를 하거든요. 네. 우리가 봤을 때는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는 그만큼 그분들이 의연한 척은 하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내적으로는 초조하고 불안한 게 아닐까. 확실히 나는 이거라고 봅니다. 방송은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다 파업하니까 대체 인력을 써야 되는데 대체 인력이 마땅치 않은 거야. 그런데 지금 일해야 할 직원들이 자기 앞에 와가지고 사진 촬영이나 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야마더라. 네. 거기서 개오바를 하는 거지. 예. 저는 이거 보면서 양사의 모든 권력 유지 체계가 붕괴되고 있다. 네. 이런 반증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진짜 2012년하고는 정말 많이 다른 게요. 그때는 이제 파업 대체 인력을 뽑기 위해서 시용 경력 기자를 뽑았잖아요. 네.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약직 아나운서, 프리랜서들, 그리고 프리랜서 리포터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들까지 이제는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막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이게. 그 초조한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시간 문제에 해당한다라고 보고요. 더 버텨봐야, 지금 벌써 검찰이 고대영의 네.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 그 수사에 들어갈 흐름이죠. 네. 김장겸. 김장겸에 그렇죠. 대해서 네. 고대영이라고 했습니다. 네. 네. 똑같아서 그냥 뭐. 헷갈린 것 같습니다. 똑같아서. 별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라서. 네. 자, 그렇게 해서 김장겸은 부당노동 행위로 이제 조사받을 상황이고, 고대영은 또 네. 민주당 도청 사건. 그렇죠. 아이고 네. 언제적 얘기입니까? 그것도 조사를 또 받게 돼요. 네. 2011년이죠. 네. 그때 고대영 사장이 보도본부장이었는데 네. 당시 보도국장이 사실상 뭐 고백 같은 걸 했죠. 임창건. 네, 임창건 당시 보도국장이 뉴스타파 인터뷰에서 본인은 뭐 나중에 뭐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뉴스타파 인터뷰를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좀 의혹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진짜. 네. 네. 그러니까 KBS가 뭐 그거를 마치 도청을 하고 녹취록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한성교 당시 네. 한나라당 의원한테 준 것처럼 그렇게 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재수사 들어가면은 뭐 사실상 그거를 또 고대영이 진두지휘를 했다라고 의심이 되는 상황에서 세상에. 네. 출정법 위반이죠. 그렇죠. 도청이나 이런 거는. 아, 그럼요. 당연하죠. 그거는 네. 도청은 심각한 거죠. 아주 중형에 처해야 하는 중죄인데 여하간 어느 길을 보더라도 김장겸과 고대영의 앞날에 신의 가호가 없습니다. 신의 가호도 없고 사장으로서의 가호도 없습니다. 웃음이 한번 나올 만도 한데. 별로 안 웃긴데? 축의금 많이 하셨다. 야, 축의금의 네, 힘이구나. 야, 리액션을 거세게 하기로 했습니다.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 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2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 돌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네.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개발한 국내산 동결건조 생식과 통곡물에 3가지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문의는 1522-6648 1522-6648 혹은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유산균은 똥만 잘 싸게 해주는 게 아니야.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그런데 아무 유산균이나 사 먹으면 되겠어? KOA팜의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봐.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 하루 한 알만 먹으면 프리미엄 생균 100억 마리가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거야. 후덜덜 100억 마리? 빨리 먹어봐야지. 네이버에서 KOA팜을 검색하시거나 EJ몰에서 찾아주세요. 문의 전화는 010-5220-7924. 관훈 나이트클럽, 한국 신문방송 인터넷 미디어 종사자의 재충전 공간, 민동기 미디어 평론가와 김용민 미디어 피폭자가 함께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TBS와 MBC의 상황은 이제 두 사장이 거의 골로 가 있는 그런 형국인데, 예. 그런데 빨리 끝나야 하지 않겠어요? 이제 언제까지 이 국면이 장기화돼서 절대 좋을 게 없을 텐데. 근데 지금 사실은 자유한국당이나 이쪽도 장기화하려는 그런 움직임 아닙니까? 네. 근데 진짜 엄청난 변수이긴 한데 김장겸 사장을 지키기 위해서 국회 보이콧까지 했잖아요. 네. 한국당 쪽에서. 근데 지금 북핵 때문에 빨리 지금 국회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지금 장겸이 형님은 스스로 자진 출석해서 조사받고 들어갔단 말이야. 네. 지금 명분이 없어요. 그렇지. 체포영장 건으로 지금 국회 보이콧을 했다면은 네. 김장겸이 계속 안 나가고 안 나갔었어야죠. 버티다가 잡혀가는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 그 보이콧이 명분이 사는데. 그렇죠. 그냥 냉큼 나가가지고 조사받았으니 이건 네. 뭐 서로 전혀 손이 마주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죠. 이 자유한국당도 진짜 웃긴 게 그 국회 보이콧을 하고 뭐 방송 장악 중단하라는 피켓 들고 있잖아요. 근데 네. 하여튼 지금 안보 상황이 좀 심각한 문제니까 자기들도 좀 마음에 걸렸는지 네. 그 뒤쪽에서는 피켓에 뭐 사드 배치 조속히 완료하라. 네, 그런 피켓을 들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요. 이제 노조가 이제 모처럼 뜻을 모아가지고 싸우고 있는 와중에 시용이었던 MBC 직원도 지금 많이 동참하고 있는 형국인가요? 흔들리고 있다고 계속 그럽니다. 흔들리고 있다. 예. 시용이 무너지면 뚝이 무너지는 거지. 네. 저는 이제 우리 백종문 씨가 주조 MD를 보는 그런 상황이 와야 이건 뭐 거의 종말에 이른 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이번 주에 MBC 관계자분들을 만났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관계자분들이 진짜 오랜만에 만났어요. 상암동 그 MBC 지하에 보면 은행이 있대요. 네. 나를 만나려고 이제 이렇게 당산 쪽으로 넘어오다가 그쪽을 잠깐 들렸나 봐요. 근데 은행이에요? 창구 앞에 줄이 이렇게 지어져 있더라고요. MBC 직원들의 다. 그래서 아는 사람이 있길래 한번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적금, 해약, 해지. 이게 뭐냐면 파업 들어가니까. 파업이 혹시 장기화될 수 있다. 네. 그러면 버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선수들은 이미 2012년 때 그걸 경험을 했거든. 170일 동안 무노동, 무임금하면서 그것 때문에 동력이 많이 빠졌죠. 근데 이미 그걸 경험을 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기 적금을 해약하면서까지 장기전에 대비한다. 그걸 보면서 이제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이었는데 제가 만난 분들은 좀 뭉클했나 봐요. 그걸 보면서. 이번엔 좀 다르다, 뭔가 결기가.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아유, 그렇죠. 촛불을 만들어주신 시민들이 공영방송의 부재를 얼마나 한탄했습니까? 그러니까 막 MBC 취재진을 향해서 손가락질도 하고 그랬었는데 뭔가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으니까 기대를 잔뜩 걸 수밖에 없는데 저는 김장겸 씨가 그 고용노동부 출석했을 때 그때 한 이야기와 이미 나가기 전에 MBC 뉴스를 통해서 기자 리포트로 나왔던 그 내용을 보면서
뭔가 준비를 했구나, 논리를. 그 두 군데서 나왔던 논리가 뭐냐면은 나는 사장이 된 지 6개월밖에 안 됐다는 김장겸의 말이 있었어요. 예. 9월 2일 뉴스데스크. 문화방송은 주요 쟁점과는 무관하고 취임한 지 불과 6개월밖에 되지 않은 김장겸 사장을 계속 소환하려는 것은 언론사로서의 MBC 위상을 무너뜨리고 현직 언론사 사장 망신 주기에 다름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9월 6일 출두 당시 취임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사장이 정권을 등록한 사실상 무소불위의 언론 노조를 상대로 무슨 부당 노동 행위를 했겠습니까? 자기는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6개월째 사장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 양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김장겸의 죄는 6개월 동안의 죄의 총합인가요? 아니죠. 예, 9년 동안의 정치부장, 보도국장, 보도본부장을 하면서 무수히 많은 비판적 언론인들을 모멸감을 주고 그렇게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고 죽을 병에 걸리게끔 만들었던 그 죄의 총합이거든요. 사실 근데 저는 그거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김용민 PD랑 저랑 이미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이제 법원에서 우리 손을 들어주긴 했습니다만 빌 게이츠 사망 오보건 그거 할 때 당시 장겸이 형님이 국제부 차장 그거를 데스크를 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니 본인이 그 자막으로 내자고 했던 거야. 네, 그래서 났단 말이에요. 근데 소송전에서 뭐라고 주장을 했느냐? 알죠. 나는 데스크였고 기자는 따로 있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데스크고 정상근 기자가 기자인데 내가 오케이 해가지고 내보냈어요. 근데 내 책임 아니고 얘 책임이야 이렇게 한 거죠. 그렇지. 저도 데스크를 했지만 그렇게 얘기한 데스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없어. 김장겸이는 무슨 데스크야. 그러니까 그때 깜짝 놀랐어요. 데스크 뭐하러 있어 그러면은? 어? 그런 거 같이 연대 책임지려고 데스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연대 책임 안 지겠다. 그래서 뭐 자기는 사장 된 지 6개월밖에 안 됐다. 그 얘기를 했을 때 전혀 놀랍거나 저런 그릇의 인간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긴 했습니다만은 그게 먼저 기자 리포트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김장겸이 그 얘기한 거 봐서는 그 논리로 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그 논리로 이게 먹히나? 안 먹히죠. 아니 김장겸이가 예를 들어서 그 전에는 MBC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특히 MBC의 현재의 문제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면 왜 김장겸 물러나라고 하나? 그게 장겸이 형님이 논리가 설득력을 가지려면 김장겸 지금 MBC 사장이 사장으로 오기 전에 외부에 있었어야 돼. MBC 인사가 일단 아니었으면 그 얘기는 맞아요. 혹은 MBC에 있었다 하더라도 주요 보직을 안 거쳤어야 돼요. 그렇지. 근데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사장 이렇게 됐잖아. 핵심 보직을 다 거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태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그 만약에 6개월 전에 김장겸이 아니라 최승호가 MBC 사장이 됐으면 누가 그 반발하나? 누가 지랄을 해?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어요. 지난 9년에 적폐가 있으니까 김장겸한테 책임을 묻는 거 아니야? 그렇죠. 뭐 히틀러가 죄가 있다고 해서 게벨스가 죄가 없는 건 아니죠. 아니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백종문이는 흠 없는 어린 양이야. 죄 없는 어린 양이고. 그렇지 않아? 표현 좋은데? 근데 좀 더 웃긴 거는 이 사람이 방송의 날 행사 때 그렇게 나가고 없어졌어요. 사람들 시선에서 없어졌는데 갑자기 출석하기 전날 그러니까 4일날 갑자기 MBC에 6시에 출근을 하더니 사진 같은 게 외부로 나오더라고요. 김장겸이 이렇게 임원들하고 악수하고 막 그런 사진. 근데 그거는 북한인 줄 알았어요. 저는. 파업 첫날이고 또 직원들이 싹 빠지니까 내 직원만 남은 거야 이제. 내 직원만 남았으니까 가서 이제 격려하고 나는 이 방송사를 끝까지 지키겠다. 어떤 사수의 의지, 신호를 이제 보이려고 한 거지. 그러니까 진지를 구축한 것 같은데. 근데 이분 뛰어내릴 것 같은데 위험하면 그래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좀 일찍 나와서 김장겸 출근하면은 파업 투쟁을 벌이기로 했던 MBC 조합원들이 놀란 거지. 6시 반에 나와버렸으니까. 일찍 출근해가지고 주저부터 쫙 돌고. 그래서 나의 채널은 내가 지키겠다. 이렇게 영역 표시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 조합원들이 나타나서 거세게 항의했죠. 김장겸 씨 꼼수 부리지 말고 그 처음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봤을 때는 삼자가 봤을 때 그냥 먼 곳에서 봤을 때
더 오래 있다가는 더 굳은꼴을 당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네. 뭐 이날 또 웃겼던 건 어쨌건 그러고 나서 이제 5일날 김장겸이 결국엔 고용노동부 서부지청에 가가지고 출석을 했잖아요. 예, 예. 근데 이날 김재철 전 사장도 같이 왔어요. FEAT. 김재철. 예, 피처링을 하러 왔어요. 예. 근데 이날 발언만 보면 피처링이 원래 가수를 씹어먹은 느낌이 좀. 왜냐면 나중에 재철이 형님이 등장을 했을 때 모든 기사가 장겸이 형님을 압도했어. 진짜 우리 재철이 형이 장겸이 형을 좀 덮기 위해서 같이 나오셨나? 카메오로? 응? 아니 근데 제가 볼 때 공범자들에서 워낙 그 재철이 형님의 이미지가 강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범자를 보신 많은 분들이 그런 기사라든가 반응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정말 웃겼어요. 근데 만약에 그 공범자들이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그냥 시트콤이었으면 전 정말 김재철의 팬이 됐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은 기자들이 이제 물어본 거예요. 막 해고 등으로 이제 고초를 겪고 있는 좀 후배 기자들한테 뭐 어떤 심경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재철이 형이 고통도 은총이다. 라고 하면서 고통을 통해 우리나라 언론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제가 바라는 것은 MBC가 민영화되는 길입니다. 제가 민영화 추진하다가 나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MBC가 공영방송인데 어떻게 민영화가 됩니까? 공영방송의 역할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 권력이 되든 저 권력이 되든 항상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게 MBC 공영방송의 역할이 아니라 공영방송 사장의 역할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죠. 공영방송이 민영화되는 게 차라리 낫죠. 언론계 MBC에 내 후배면 제가 어디에 소속한 누구 이름은 누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3층 로비에서 MBC 보도국의 이기주입니다. 아, 내가 없을 때 왔고. 아닙니다. 사장님이 면접 보고 뽑아주셨습니다. 13년 2월에? 네네. 그럼 반갑네. 네, 악수의 의미는 뭔가요? 아니 후배가 열심히 해서 제대로 언론인으로 크게 성공하길 바라지. 네. 근데 많은 후배들이 고통받고 또 총파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그런 말 있잖아. 고통도 은총이라고. 은총이요? 2011년 내가 우리 MBC 그룹 전체 1조 8천억을 벌었는데 창사 이래 최대 수익이었어. 보너스를 1,300%를 줬어. 나에 대해서 좀 더 알기를 바라는. 그게 자랑스러우신 건가요? 자랑스러운 것도 있지. 사람이 자네는 모든 게 잘했나. 나도 잘못한 것도 있지만 잘한 것도 많아. 가서 선배들하고 대화를 해봐. 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개소리야. 그걸 지가 할 소린가 그게? 네. 나중에 진짜 그 언론노조의 해고 기자가 나중에 한 20년, 30년 지난 다음에 인생을 정리하면서 회고록에 인생은 너무 힘들긴 했어도 순간순간이 아름다웠다. 신의 은총이었다. 이렇게 적으면은 너무 말이 되지. 아니, 씨발 그 기자들을 그렇게 고통 속에 내몰았던 가해자가 그런 개소리를 하나? 여기서 그 고통은 조인트 고통을 말하는 게 아닐까? 자기 얘기네. 자기 고통. 생각해보니까 자기 얘기야. 그래요. 은총은 알았겠구만. 그래요. MB한테 맞았다는 얘기죠? 아니, 누구한테 맞았는지는 아직은 청와대 가서 맞았다. 김우룡 교수가 지칭을 하지 않았어. 그래도 뭐 이동관이한테 맞았겠어? 근데 어쨌든 청와대로 불려가서 맞았다라고 김우룡 교수가 인터뷰 때 얘기했잖아요. 근데 누구인지는 아직까지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 청와대에서 조인트 깔 놈은 저기 MB밖에 없어요.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 그것도 공영방송사 사장인데. MB가 한 거지 뭐. 그걸 뭐 문맥상 딱 보면 나오는데. 좀 역시 김재철이 그렇게 사천시장 선거에 나가서 꼴등으로 탈락하고 많이 성숙했네. 그래도 그 공범자들 영화 보면은 성익이 인터뷰해준 사람이에요. 재철이 형이. 그 사람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의지가 아주 강해가지고 MBC를 한번 쌈 싸 먹어보겠다 이런 마음은 없는 것 같았어. 아니, 두둔하는 게 아니라 어떤 뭐 그럴 감 있는 사람은 아니다. 정말 표독하게 언론 공동체인 MBC를 한번 쌈 싸 먹겠다 이런 의지는 없었던 것 같은데. 나는 하여튼 공범자들을 보면서 재철이 형님은 언젠가 한번 관훈 나이트에 한번 모셔가지고 한번 2박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 엄기영 사장부터 한번 모시면 어떨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기영입니다. 엄펜션 사업 시작했습니다. 광고 어떻게 하죠? 02-3144-7737 경서가 이렇게 부르면 된다고 하는데
연보흠 기자가 전합니다. 엄경 앵커 때 네. 진짜 연보흠 기자 많이 나왔어. 네. 연보흠, 도인태. 맞아. 그렇게 돼요. 네. 이름이 특이한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네. 예. 아, 그래. MBC의 그 많은 간부들도 동참하고 있고. 연보흠 그 기자도 역시 이번에 동참을 했습니다. 네. 아하. 네. 네. 도인태도 동참했나? 모르겠습니다. 네, 김도인은 안 했습니다. 네. 김도인은 저기 백종문과 함께 네. 이미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네. 루비콘강.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공범자들이 아주 보면 화력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 백종문을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 이제 시사교양국에서 최승호 PD를 비롯한 그런 좀 생각 있고 또 실천하고 행동하는 PD들하고 어울렸던 사람인데. 아니 그 무슨 씨발 그 요직 하나 올라가려고 저렇게 쓰레기가 될 수 있는 건지 참 무섭다. 20년, 3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우리가 지금이야 뭐 마이너를 옹호하고 그렇지만은 돈에 물들고 그리고 이제 자리에 이렇게 휘둘리면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염려가 되면서도 내가 그렇게 변할지 안 변할지 한번 그 자리에 올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네. 그럼 찍어봐야 될 것 같아요. 같이 갑시다.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온세 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회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또 한번 해볼까요? 네, 그래서 뭐 파업에 돌입했어요. 지난 4일부로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하고 MBC 본부, 그러니까 공영방송 양대 노조가 동시에 파업에 돌입했는데, KBS 같은 경우에는 그 교섭단체가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가 아니라 KBS 노동조합이라는 제1노조가 따로 있죠. 그래서 1노조도 아마 조만간 파업을 할 거다. 뭐 이런 뭐 관측이 좀 나오고 있어서 더 늘어날 전망이고, 뭐 덕분에 뭐 지금 방송 파행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데, KBS의 경우에 5일만 해도 27건의 방송 프로그램이 뭐 결방이나 파행을 좀 빚었다고 하고요. KBS 뉴스 9는 4일부터 20분 축소해서. 아이고. 네. 귀국해서 보니까 거의 뭐 우리나라 뉴스는 없더라고요. 그냥. 요즘 그 MBC FM4U 있잖아요.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BGM이에요. 아, BGM. 네. 그래서 계속 음악만 나와요. 네. 심지어 MBC는 기술국 인원들이 파업에 합류해가지고 광고 송출까지 중단되는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매출에 상당한 타격이 있겠군요. 네. 할 수 없어요. 뭐 MBC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금 제대로 돌아가면서 변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런 파행은 시청자들이 충분히 기다려줄 수 있다. 다만 유야무야
어영부영 이런 식으로 타협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기본은 역풍이죠. 이제 완성이 아니라 기본은 김장겸 사퇴다. 네. 이런 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언론 장악 방지법. 네. 이거 이 시비거리가 되고 있는데 네. 이런 거 아니에요. 여야 어느 쪽이든 반대하면은 사장이 될 수 없다. 네. 이런 식의. 네. 그거를 자유한국당은 언론 장악법이라고 하고 있죠. 자유한국당은 또 반대하고 있습니까? 네.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 자유한국당이 모처럼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네. 손석희를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손석희.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뭐 공정성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유한국당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언론인인데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MBC 사장을 할 수가 없어요. 뭐 민주당은 반대 안 하겠죠. 그럼 불공정 인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최선이 아니라 네. 차선을 뽑는 그런 제도, 그걸 공고화시키는 제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정말 통과시켜야 되는 사안인가? 누가 합의한 거예요, 그 도대체? 근데 물론 그 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맥락은 이해가 돼요. 맥락은 있었어요, 충분히. 예, 왜냐하면 그때는 뭐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선거 이런 데서 연전연승하면서 지들 마음대로 KBS, MBC 사장을 갖다 앉히니까 안 되겠다. 최소한 당시 야당이 반대하는 사람은 안 되게 하자. 이런 취지에서 도입을 했는데 이게 정권이 교체가 되면서 자유한국당이 안 되면 안 되는 이런 구조로 바뀌었는데 이러지 말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다시 뭐 여당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아니라 이 모든 권한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제가 전에 국민투표라는 아주 훌륭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만은 그게 어렵다면은 정치인들이 완전히 배제된 가운데 양식 있는 언론학자라든지 언론관계 시민단체라든지 뭐 이런저런 언론의 공공성, 공정성에 대해서 각별한 관념을 가진 분들이 뜻을 모아서 다수 국민의 어떤 의지를 담아서 공영방송 리더십을 세울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치권이 여기에 뭔가 좀 화답을 해야 될 텐데 이마저도 언론 장악이다라고 자유한국당은 얘기하고 있으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참 딜레마인 게 지금 고대영 사장하고 김장겸 사장을 언론계 KBS, MBC 구성원들이 적폐 세력으로 규정을 하고 나가라고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건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거든요. 근데 법상으로 지금 김영희 PD가 얘기한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인사는 또 KBS, MBC 사장이 될 수 없는 이게 지금 법제화가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고대영과 김장겸 사장이 적극적으로 옹호했던 세력은 적폐 세력이란 말이야. 네. 근데 그 적폐 세력의 집권당이었던 게 지금 자유한국당이고. 근데 그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흔히 말하는 진보개혁 인사는 KM 사장이 될 수 없는 이 상황. 이게 굉장히 이상하게 꼬여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어쨌든 지금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으니까 뭐 입법화될 가능성은 없겠고요. 그렇다면 현재의 구도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재 법으로 가게 하죠, 그러면. 아니, 자유한국당이 근데 반대하는 어찌됐든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거는 이걸 반대를 하든 뭐 하든 간에 가장 원하는 그림은 이 상황을 장기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어차피 뭐 김장겸이나 뭐 고대영이나 오래 못 간다고 보지만 최대한 장기화함으로써 문재인 정부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한다. 언론을 자기 페이스대로 오용하려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최선의 시나리오는 일단 김장겸이 쭉 가고 그다음에 내년에 박문진 이사들이 교체가 되기 직전에 김장겸이 스스로 물러나고 하여튼 그때부터 또 한 3년을 이어갈 사장을 뽑아놓으면은 그렇게 한 4년 정도는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어렵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워요. 어렵죠. 왜냐하면 방송통신위원회 구조도 그렇고 지금 그 표철수 씨라고 그 양반은 또 국민의당 국민의당 거의 지금 구도가 4대1이래요. 4대1이야. 맞아요. 뭐 표철수 씨가 자유한국당하고 한편 먹어도 3대2입니다. 무조건 이쪽이 다 갖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싹 교체할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그렇기 때문에 시간 문제지 저는 뭐 길어도 이번 달 안에 정리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아예 이 문제를 조기에 종식시킬 위안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MBC 노조든 KBS 노조든 새 사장이
될 만한 분을 네. 5분에서 6분 정도 리스트업을 해서 국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차기 사장감으로 이런 사람 또 저런 사람이 있다. 그럼 뭐 그냥 여론조사만 발표하면 되는 거예요. 뭐 그걸 갖고 뭐 이 사람으로 사장해달라 이게 아니라 그냥 발표만 하는 겁니다. 왠지 거기 김용민 PD도 몇 % 나올 것 같은데? 아, 이 형님이 지금 번뇌가 좀 많네. 네. 엉뚱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네. 자, 하여튼 제가 그렇게 제안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힘이 쫙 빠졌을 때가 언제냐. 그때는 이명박 씨가 한나라당 대선 후보로 결정됐을 시기 이후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막연히 물러나라. 그런데 잘 안 물러나게 되는 이유가 현재 자기 리더십이 자기니까. 지금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논란이 불거지면 결국 자기의 그 어떤 지배력이 공고화되는 그런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역효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다음에는 아무개가 있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의 어떤 의사를 알리게 되면은 그때부터 김장겸 힘이 쫙 빠집니다. 그러면 김장겸의 어떤 지배력을 뒷받침하는 이런 순장도들이 다 떨궈져 나가요. 쥐들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다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런 식의 그 차기 리더십에 대한 논의를 김장겸이 저 지랄을 하건 뭐 버티건 신경 쓰지 말고 한번 이렇게 서치를 해보는 것도 좋은 묘안이 될 것이다. 제가 예전에 그 우리 기독교 TV라고 거기서 노조 사무국장을 했는데 사장의 비리를 세상에다 까발렸고 그 비리를 까발렸고 그 비리와 유사한 비리로 우리 당시 사장이 감옥에 가셨습니다. 아. 예.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양반이 아직도 회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 회사는 한국의 개신교 3대 굴지의 교단이 공동 대표이사를 맡고 있어요. 여기 총회장이. 네. 그러면 이 비리 인사는 내쫓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아직도 회장을 해먹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안이 없기 때문에. 대안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순간 이 사람이 구축하고 있는 모든 권위, 지도력, 지배력 이런 것들이 허물어집니다. 한번 그렇게 한번 심심풀이로 해보십시오. 흔히 말해서 권력의 축이 떠오르는 대안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예컨대 예를 들면 홍길동이가 차기 MBC 사장감으로 유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순간 또 국민들도 그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러면 이제 저쪽 가게에 눈길이 가죠. 김장겸은 이제 완전히 찬밥이 되는 거고 고대영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왜냐하면 노조가 그런 걸 하는 거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습니다. 아, 그런 면도 있겠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들이 뭔가 다음 리더십을 만들려 한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올까봐. 네. 그럼 우리 정상근 동지가 한 1,000만 원 들여가지고 네.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축의금을 좀 더 주시면. 미디어 오늘은 할 수 있겠네. 우리가. 좋네. 아니, 왜냐면, 실제로, 저희가 항상 월 말쯤에 정기적으로. 에이스 모식인가? 네, 하는 게 있어요. 어느 회사죠, 그게? STI라고. 네, STI. 예. 정기적으로 하거든요. 네. 근데, 지난번에 이제 파업 관련 가지고 한번 했었고, 지난달에는. 이번 달에는 실제로 좀 더 적극적으로 차기, 그거 한번 물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 우린 할 수 있잖아. 그렇지. 뭐 우리 할 수 있죠. 요런 조사니까. 아니, 내가 생각한 것보다 먼저 생각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아니, 이제 조항을 조율을 해야 돼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그때 이슈가 있는데 미디어 관련 이슈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예. 지난주에는 이제 파업. 이번 주에는 뭘 할까? 그럼 여기서 한번 얘기해보죠. 우리가 난상으로 뭐 정치적 고려 이런 걸 떠나서 차기 리더십은 누가 되면 좋을지 한번. 누가 되면 좋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MBC는 최승호 PD.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사람은 최승호 PD. 그다음에 손석희 사장, JTBC 사장도 거론할 수 있고 정찬영 대표. 네, 정찬영 TBS 대표도 저는 충분히 거론할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 분 정도면 한 2분 더 하죠, 뭐. 네? 2분 더. 2분? 김재철 전 사장. 한번 거기서도 골드가 한번 해보시게. 우리 경선 달라. 우리 재철이 형님은 편안하게 좀 해드리자고. 아니 고통스럽게 해야 돼요. 이분이 고통을 통해서 성숙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럼 은총으로 느끼겠죠. 고통 은총이라고 하기 때문에. KBS 사장 누가 있을까?
KBS 사장은 제가 봤을 때 사실 정현주 전 사장이 예. 이 명예회복 차원에서 한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뭐 어차피 그건 제 사견이니까 사실 뭐 그거는 구성원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KBS 같은 경우는 찾으면 많아요. 네. KBS 출신들. 논설위원 실장인가 그 양반도 상당히 뭐 괜찮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신망을 그래도 받고 있는 기자, PD,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이런 분들이 있네요. 있거든요. 예. KBS 내부에도 있고 외부에도 있고 출신들이. 언론운동계의 바웬사. 아, 그렇죠. 그거는 저기 워낙 여러 천과가 많으셔가지고 폭력이기 때문에. 또 운동 벌이시다가 벌인 일이긴 하지만 네. 뭐 어쨌든 뭐 그런 일들이 좀 있긴 합니다. 불미스러운 일들이. 네. 예. 아무튼 그래서 많아요. 근데 실제로 이 약간 비공식적으로 들리는 얘기가 네.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 분들이 또 KM에서 열심히 뛰고 있다는. 심지어 30명이 뛰고 있다는. 30명이 이 와중에 네. 김장겸이가 있는데 네. 30명 중에 99%가 지난 세월에 빚 보고 자랐던 분들이겠죠? 제가 봤을 때 그런 분들이 많고요.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시면서 아주 경력이 많으신 MBC 관계자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어떻게 인간이 지가 해놓고 뛸 수가 있냐. 그렇지. 김장겸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닐 수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정도니까. 혹시 권재홍이 나오질 않을까? 권재홍이. 설마. 네. 설마. 뭐, 우리 노조원들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헐리우드 액션 할 수 있잖아. 지난번에 그 일이 있을 때 속으로 많이 울었다 이러면서. 아무튼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물밑에서 뛰고 있고요. 신동호는 어떻게 되나? 신동호가 정계 입문설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요즘에. 본인은 뭐 모른다고 하겠지만. MBC가 정상화되면은 진짜 어렵지 않을까요? 아니, 이제 그걸 발판 삼아서 자유한국당에서 뭔가 한 자리 하려고. 제가 누차 얘기합니다. 지난 세월 더럽게 살아놓고 방송사 요직에 있었다는 이유로 지상파 방송사 출신들이 정치권에 기웃거렸다가 실업자 되는 경우가 존나게 많았습니다. 누구라고 꼭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니들이 그렇게 될 겁니다. 좁가는 소리 하지 말고 참회하고 반성하고 무릎 꿇을 생각만 하기 바랍니다. 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공감이 되죠? 네. 옳은 말씀이십니다. 예. 역시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예요. 한 약효가 몇 주까지 갈까요? 적어야지. 하나씩 빼. 스티커를 붙여. 스티커를. 이렇게 되면 이제. 고민을 넣어주는 친구 쇼한 침대. 쇼한 침대가 고민을 들어준다고? 편안한 저자리의 친구 쇼한 침대. 그렇게 편안하니? 업계 최초 2주 체험 정책으로 유명한 쇼앤 침대. 더 편한 천연 통가죽 면피 소파도 출시하였습니다. 전시 체험장으로 오세요. 더 많은 혜택이 기다립니다. 어디에 있다고? 딴지마켓에 있네. 요즘 하늘색이 참 예쁘죠? 우리가 힘을 모아 바른 소리를 외치니 하늘도 예뻐집니다. 이렇게 맑은 가을, 몸을 위한 좋은 습관 새싹당 콩차 한 잔 어떠세요? 추석 선물에도 부담 없는 새싹당 콩차 티백 2+1은 계속됩니다. 이제 인터넷에서 전창걸의 새싹당 콩차를 검색하세요.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1288. 내 몸의 적폐청산 새싹당 콩차. 반지 벤지 반지 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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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빤지 빠빤지 반지 벤지 반지 벤지 반지 벤지. 오빠 나랑 무슨 게임 할 거예요? 벤지 빤빤지 빤빤지. 오빠는 마법사 업데이트.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짚어볼까요? 네, 공영방송은 아닌데 SBS 같은 경우에도 최근 윤세영 회장 때문에 좀 시끄러운데, 네. 그 SBS 대주주인 그 SBS 미디어 홀딩스, 네, 거기 회장이에요, 윤세영 회장이. 그러니까 지금 태영건설이 대주주인 줄 아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바꿨어요. 체제가 바뀌었습니다. 일종의 지주회사죠. 그게 그거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SBS의 대주주는 SBS 홀딩스입니다. 네. 그렇죠. 홀딩스의 그 이사회 의장이 윤세영 회장의 아들인 윤성민 부회장. 네. 그렇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윤세영 회장이 그 SBS 보도본부 간부들을 불러 모아놓고 박근혜 정부를 돕는 리포트를 하거나 또 이제 협찬, 광고 영업을 해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네, 해서 좀 그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2015년에 윤세영 회장이 좀 물러나 있다가 다시 경영 일선에 복귀를 했대요. 그렇죠. 2015년 1월 1일부터. 그때부터 이런 좀 보도지침성 이제 지시들이 이제 노골적으로 내려왔다 이건데 윤세영 회장이 보도본부 부장급 이상 보직자 전원을 소집을 한 다음에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참수장들이 이런 지시가 너무 좀 황당하고 노골적이어서 그거를 메모를 해놨다가 그게 이제 최근에 와서야 이제 외부에 이제 유출이 된 건데 이 메모들에 따르면 지난해 4월 4일에는 대통령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를 좀 도와줘야 한다. 이런 지시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 지난해 10월 10일에도 박근혜 정부를 도우라. 이렇게 내려왔다고 합니다. 아마 이게 문서 형태였던 것 같은데 이 문서의 제목은 그 SBS 뉴스혁신이라는 제목이었고 여기서 보면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며 심각한 안보 환경을 직시하고 여론을 선도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사실상 극우들이 하는 논리와 비슷하잖아요. 자유민주주의, 그렇죠. 시장경제 이런. 심지어 이제 SBS 뉴스 클로징 멘트까지 그런 내용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클로징과 앵커 멘트에는 품격이 있어야 한다. 잘 모르면서 시니컬한 클로징을 하는 것은 비신사적인 행위다. 아마 당시 김성준 앵커였던 것 같은데 좀 그런 것들을 좀 제지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좀 그런 게 있고 또 모든 부서에서 협찬과 정부 광고 유치에 적극 나서라. 이런 지시도. 아이고 심각한 내용이네요. 네, 내렸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지침이 실제 보도에 얼만큼 반영이 됐냐 이건데. SBS 본부가 윤 회장의 경영 복귀 시점부터 이제 최순실의 태블릿 PC가 보도된 작년 10월 24일까지 좀 조사를 해본 것 같아요. 또 조사를 해봤더니 좀 눈에 띄는 것은 그 2015년 12월 28일, 그러니까 한일 위안부 협상, 그게 있었을 때 당시 8시 뉴스 보도가 박근혜 띄워주기로 일관을 했었다. 그래서 여기에 좀 윤세영 회장이 지시가 들어갔던 게 아니냐. 좀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SBS 본부 노조가 이걸 공개를 했잖아요. 근데 통상 저 시기 때 많이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KBS, MBC에 비해서 그나마 SBS가 좀 나았다. 이런 평가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요 나중에 공개된 얘기긴 하지만 그게 얼마나 이게 토대가 약한 평가였는가. 내부에서 저러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예전에 최시중 씨가 MB정부 초기에 한선교가만 물어봤을 거예요. 민영방송은 컨트롤이 쉽지 않느냐. 근데 그때 최시중 씨가,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입니다. 민영방송은, 컨트롤하기 쉽지요. 엄마, 이 씨발. 잘한다. 와, 잘한다. 똑같지 않나? 똑같지 않아? 이게 똑같지 않나라고 물어봤는데. 저기 축의금도 많이 하고 잘한다. 축의금의 차이가 세게 웃는다. 덜 웃는다. 근데 최시중 씨는 내가 생각해도 똑같아. 너무너무 똑같습니다. 엄마, 이 씨발. 다른 데는 하여간 공적 감시 시스템이 강하죠. 공영방송 같은 경우는. 야당 추천 이사도 있고, 관리 감독 시스템이. 물론 이제 여당이 지멋대로 하면 어떻게 막을 길은 없습니다만은 보는 눈이 많으니까 이게 참 지멋대로 하기 쉽지 않은데, 하지만 민영방송은 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역방송 중에서도 부당한 그런
노동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많고 방송사인데 그렇죠. 그래요. 이런 일들이 다 이제 좀 청산되고 새 시대에는 언론사가 기본적인 품격을 지켜야 하고 언론사가 우리 저 국민들 보고 똑바로 살라고 한다면은 자기들부터 또 품격 있게 그렇죠. 법을 잘 지키고 또 인권에 기초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와 무관하게 뭐 일반 회사보다 노동자들을 함부로 대하고 법규나 정의에 위배된다면은 참 망신스러운 일이죠. 그렇죠. 한 입으로 그렇게 해놓고 또 다른 한 입으로는 뭐 이렇게 바른 세상, 옳은 뭐 메시지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하여튼 그 과거에 이런 적폐들이 낱낱이 다 드러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너무 방송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신문들은 이제 뭐 다 없어졌어요. 미디어오늘은 있습니다. 미디어오늘은 연합뉴스도 지금 좀 시끌벅적하긴 한데 전국언론노조 연합뉴스 지부가 박노항 퇴진 운동을 하고 있대요. 사원 421명이 박노항 퇴진을 요구하는 데 좀 동참했다고. 노조와 무관하게? 네, 비노조원들도 참여를 한 거죠. 그 연합뉴스가 아마 한 800명 정도 사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절반 이상이 지금 참여를 한 거죠. 그래요. 이제 뭐 또 정권 바뀔 때마다 이렇게 연합뉴스가 새로운 변신을 기하는데 이번 변신이 마지막이길 바라는 마음을 또 가져보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걸 알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권이 한 400억씩 주면은 그 정권에 맞게 또 코드를 맞추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아예 그 400억을 털고 연합뉴스가 좀 적절한 어떤 그런 정의로운 그 수익 토대를 마련해 놓고 정부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옳은 방향을 또 제시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언론으로 거듭나든지 그게 어려우면은 그냥 기사 쓰지 말고 자기만 열심히 수집해서 각 언론사에다가 도매상 역할을 하면 어떻겠는가. 통계가 나오면 그 통계를 혹은 뭐 어느 누군가가 그런 발언을 하면은 그 발언을 있는 그대로 전문을 따다가 뭐 그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연설을 했는데 이 프레스 릴리스가 안 되면은 연합뉴스가 다 받아쳐서 전송한다든지 괜히 자기들이 요약한다고 핵심을 죽인다고 뭐 논조를 담아서 보도한다고 그러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팩트 말 그대로 보도 자료를 배부하도록 해야 한다. 근데 보도 자료는 뭐 어떤 이해관계가 얽힌 쪽의 일방의 입장 말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 자료도 봐야 되고 저 자료도 봐야 된다. 이 사진도 봐야 되고 저 영상도 봐야 된다. 이런 서비스를 계속 기자들에게 해주는 온전한 도매상으로 거듭나는 것도 연합뉴스의 갈 길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박수 쳐야지, 박수. 박수.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고 다음 주에는 우리 김장겸 사장 사퇴 기념 특집 방송을 했으면 좋겠네요. 진짜 고대합니다. 네. 고대형도 아웃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라면서 네, 여러분 관훈 나이트클럽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